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된다. 이제 쓰기에 관련된 건데, 여기는 좀 시간 기록보다 이쪽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하루 이렇게 끝나고 뭐 쓸데없는 노트 필기 말고 자기가 그냥 하루 느꼈던 것들이나 하루 그냥 생각했던 것들을 멋있게 정리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정리를 좀 해보세요. 하루하루를 시간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제 밀릴 때에도 정리하면 좋은 게, 아, 내가 이때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뭐 일주일 전에 나는 지금 이걸 염원을 하면서 한 달 목표를 잡았다면 그런 것도 적어보시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정리하고 마음과 내 목표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아,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이루어졌구나, 또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든지 내가 뭘 하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당장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낭떠러지가 없으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고, 또 이제 이런 자그마한 사건들이 어떤 게 원인이 되고 어떤 게 결과가 됐다는 걸 알게 되면 머리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노트 필기를 삼가하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빼곡하게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해놓으면 무지하게 어떤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막 정리를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보고. 이런 거는 삼가하는 거. 노트 필기를 위한 노트 필기는 삼가하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쭉 모아서 정리하는 게,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다이어리를 못 썼거든요. 어디다 막 낙서를 해놓고 내가 좀 이따 나중에 어디다 정리를 해야지 하는 정리 노트 만들면 얘도 제대로 못 쓰고 얘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럽게 정리하더라도 한 곳에다가 꾸준히 정리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로그도 하래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머리 좋아지는 거 하여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는 특히 머리 좋아지는 블로그 활용법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래요. 하나의 주제로 써라. 우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주제로 책을 가지고. 왜냐면 이것저것 가지고 쓰면 이건 쓰는 게 아니니까. 대신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쓰면은 계속 머리에 어떤 지식들이 차례대로 쌓여 있잖아요. 쌓여지게 되면 그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식과 지식들을 스스로 융합하고 가져오는 능력들, 응용하는 능력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것들 또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대가는 다른 분야들도 많이 보지 않았어도 다 알게 돼요. 왜냐면 원인, 어떤 일들, 어떤 원인, 어떤 사건에서 결론을 추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요. 이게 지식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지식들을 융합하는 그 능력으로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이 생길 때 답을 금방금방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지식으로 계속 카테고리별로 쌓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은혜 씨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해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냐고 하면, 하나의 주제,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좀 주제를 좀 좁혀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게 하고, 좀 공부를 많이 해보고 여기저기 많이 봤던 사람은 좀 주제를 넓혀서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게, 다른 것들은 정리를 하는 데는 되게 시간도, 우리가 만약에 이걸 노트에다 정리하면 많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뭐나 이런 걸 붙이고 어느 정도 글도 쓰고 하는데 그 시간도 좀 적게 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글을 썼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봤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측정할 수가 있고 해서 이게 블로그를 활용하는 게 머리 좋아지는데 가장 좋은. 그 다음에 또 책을 읽으면 서평을 써라. 이게 머리 좋아지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서평보다도 훨씬 더 큰 이렇게 스터디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문제 해결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현상들, 복잡한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줄거리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이게 중요한 거가 있으면은 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인생이 다. 우리가 스터디를 한다는 건 이 두꺼운 책에서 정말 좋거나 훌륭한 것들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또 내가 설명하기 편하게 이것들을 알려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게 대단한 공부거든요. 굳이 뭐 서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되게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데 이미지도 붙이게 되면 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터디 한 1년만 꾸준히 하면 뭐 지금까지 안 썼던 머리들은 다 써볼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 좋아지는 방법 중에 우리가 다 하고 있다, 다행히.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하나도 안 빼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빼놓고. 그 다음에 이거 쓰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A4 한 장을 30분에 쓰는 연습을 하라. 글을 쓸 때 근거를 제시해. 우리 사업계획서 가끔 한 번씩 쓰잖아요. 뭐 이런 거는 장난이잖아요, 장난. 그렇죠. 이런 건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아예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사업계획서 밤새도록 쓰고 어느 정도 쓰고 난 다음에 우리 실력이 뭔가 늘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주면 그냥 하고 사업계획서만 는 게 아니고 다른 일 처리도 늘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래요. 특히 글쓰기 공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능 같은 경우도 객관식이잖아요. 체계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논술이라고 해봐야 어떤 패턴이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논설문들 가지고 몇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쓰는 그 몇 개 아주 하위 글짓기 정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 해보면서 머리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저랑 올해 저랑 이런 것들을 많이 써봤던 저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예 그냥 모든 문제가 있으면 마치 코딩하듯이, 코딩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하나씩 묶어서 코딩을 하잖아요. 객체화 시키잖아요. 문제가 딱 보면 알아서 객체화가 되고, 이 사업은 어떤 객체화로 어떻게 해서 뭘 하게 될지 그냥 그게 머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그러면 그게 정말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를 정말 평가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인턴이 카이스트에서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그쪽 전공인데, 그 전공에 맞는 거, 전공에 맞춰서 그걸 해보라고 시켰는데 2주간 돼도 손도 못 대는 게, 그냥 저희는 뭐 정말 10분도 안 걸리는 게 2주, 3주가 돼도 손을 못 대게 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대단하기보단 저희는 이런 훈련, 머리가 좋아지거나 체계적인 훈련을 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카이스트에서는. 그래서 그 실력 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실력 차를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그냥 우리는 편하게 일을 하면 사람들은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저는 모르겠는데, 저희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자꾸 감탄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학습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숫자를 다루는 능력, 뭐 사치 계산을 빠르게 하고, 게임하고 스포츠도 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제가 요새 자주 하는 게임은 칼 들고 사람 베는 건데, 이게 이 정도 거리가 배질지 안 배질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으로 숫자로 파악해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인구가 10%다. 10%면은 우리나라 뭐 10%가 뭐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럼 한 400만 정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를 사람 숫자로 뭐 퍼센테이지를 사람 숫자로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 5분 후면 도착을 한다. 그러면 5분 후에 도착을 한다고 딱 했는데 보통 뭐 5km 정도 남았다. 그럼 보통 사람이 1분에 1km 걷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사업계획서 쓸 때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뭐 상향식 접근, 하향식 접근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에서 창업경진대 같은 걸 나가는 게 상 받고 뭐 자기 스펙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리가 좋아지면 창의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가장 무식하게 하는 게, 공학을 하는 애들이 공학적 창의력을 기르려고 실험실에서 비커질을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시약 더 넣고 덜 넣고 밤새도록 실험하고, 그게 창의력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창의적인 사람들은 3잡, 2잡을 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정말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쏟아붓는 시간이 적었거든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몇백 시간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저래요. 저런 것들을 오히려 평소에 해서 머리를 좋게 해놨던 것 같아요. 프레시한 상태를 유지하고.